대통령 탄핵이 소추가 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 소추가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4월 18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 예상을 해보면요, 대략 내년 4월 18일 그 전에 이 탄핵 심판 결과 나올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6월쯤 대선이 치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여권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은요, 탄핵에 반대한 분이에요. 근데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대선하니까 제일 먼저 저요 하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28번 이사했는데 이제 대구에서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알고 봤더니요, 홍준표 시장이 지난 10월 달에 부모님 묘를 파묘했다고 합니다. 파묘해서 그걸 화장을 해서 대구 시내에 있는 그 절에다가 모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실은 대권 주자들의 어떤 파묘는 항상 대선 전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파묘했고요, 또 이해창 전 총재도 파묘했죠. 이낙연 전 총리도 파묘했죠. 왜 하필 대선을 앞두고 전부 다 이렇게 파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때부터 풍수지리가 나옵니다. 딱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 땅 거기는 대통령 될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목포 쪽에 있는 부모 묘를 어디로 이장했냐? 용인으로 이장했어요. 용인이 뭐 땅이 좋다라는 이야기했어요. 이 포란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뒤에 산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 포란형 이렇게 계란 품은, 그다음 앞에는 물이 있고, 이제 그 땅을 지관이 당시에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묘를 옮겼습니다. 근데 실제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동교동이 터가 안 좋다고 동교동 땅이 거기서는 계속 대통령이 안 되고 구속되고 해서 옮겨야 된다고 일산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대선하는 분들은 자꾸 집도 옮기고 뭐 조상묘도 옮기고, 왜냐하면 불안 심리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래서는 안 됐는데 요걸 하면 나 될까라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파묘한 분이 바로 홍준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에서 국민 여론에서는 이겼습니다. 근데 당원 투표에서 졌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합니까? 계속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자, 저기 탄핵 찬성한 애들 나가, 너네들 다 나가,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탄핵 찬성을 외치고 있고, 외쳤고요. 또 윤 대통령에서 빨리 지금 조사받으세요, 오늘 또 신속한 조사받으라고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중도 확장력이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오세훈 시장을 만났는데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지난번에 그 무상급식 때문에 이제 서울시장을 중도에 그만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그만두면 이게 사실은 대선 구도가 지금 여당에는 굉장히 불리한 구도잖아요. 그런 구도에서 또 그만두게 되면, 야, 또 그만두냐? 이런 비판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지만,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도 이번 대선이 본인에게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설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중요한 한 사람 있죠.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에서 거의 집결하고 있는데, 원래 뭐 여행을 지금 뭐 다니려고 하다가 얼굴이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또 예전처럼 또 누가 가서 뭐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러면 또 이게 뭐 쇼하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집에서 좀 쉬면서 상황을 좀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지금 여론조사 보면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니까 좀 주춤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상대로 했던 여론조사에서 보면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은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원희룡 지사는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3강 구도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래도 대표직에서 내려오면서
또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하는 여권 지지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지지층이 빠졌는데, 근데 그거는 또 오세훈 시장은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이 민주당은 사실은 압도적으로 뭐 이재명 1인 체제입니다. 민주당은 뭐 이재명 뭐 단일 체제가 돼 있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거의 80%에 이를 정도로 이거는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한 4월쯤 2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3, 4월쯤. 그럼 거기서 똑같은 유죄가 나오면 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당도 그때부터는 대선 프레임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대선에 대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 지지도 구도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마 지지층에서 이 탄핵에 대한 것들을 좀 걷어내고 대선에 대한 것들로만 전환해서 보자 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미래를 볼 겁니다. 즉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볼 겁니다. 즉 지금 혼란한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이 정말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를 회복시켜줄 사람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프레임 전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시작할 겁니다. 즉 탄핵 찬반을 넘어서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본인이 지금 뜨지 않는 이유가, 보통 같으면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아마 전체적으로 압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뜨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극단적이어서 한번 됐는데, 이재명 대표도 수시로 말이 바뀌고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은 정말 망할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동층이 한 35% 정도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일 때 유동층은 제가 알기로 갤럽 조사에서 10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유동층이 35%가 지금 유동층이 되어 있습니다. 갤럽 조사로 따르면요. 그만큼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 윤석열도 믿고 비상계엄도 반대하고 싫지만, 그러나 또 이런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누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마 이제 조금 지금의 어떤 먼지가 좀 가라앉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판단들은 새롭게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여권 내부에서 후보 경쟁이 이제 시작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또 다른 판단들이 내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